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업 송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역 서류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역 3대 기본 서류라는 게 있어요. 수출 수입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서류, 우리가 이것을 무역 3대 기본 서류라고 얘기하죠. 자, 이 무역 3대 기본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보이스, 송장을 의미하죠. 송장. 상업 송장, 그 다음에 운송 서류, 그 다음에 보험 서류. 우리가 요 세 개를 무역 3대 기본 서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대부분 다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역 3대 기본 서류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상업 송장까지 얘기 잘해요. 근데 뭐라 하느냐면 운송 서류에 대해서 BL이라고 바로 얘기해. BL. 그 다음에 보험 서류가 뭡니까? 보험 서류라는 얘기 안 해요. 바로 뭐라냐? 보험 증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할 때 서류에 대해서 서류라고 하는 것은 그 카테고리를 뜻해요. 카테고리. 개개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3대 기본 서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 BL은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류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역을 할 때 항공 운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철도로서 화물을 수송할 수도 있어요. BL이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당연히 철도 화물 수탁증이 나오게 됩니다. 도로 운송을 하게 되면 도로 화물 수탁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해상 운송 서류의 대표적인 게 선화증권이지, C웨이비에서 해상 화물 운송장이라는 서류도 있어요. 복합 운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우리 MTD 또는 Combined Transport Document, CTD라는 서류가 발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룹 단위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왜냐면 보험서류도 보험증권, 인슈런스 폴리시 말고 서티피케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서류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3대 기본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그냥 바로 BL 보험증권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역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한 개가 우리 인보이스 송장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송장. 자, 이 송장은 다시 크게 상업 송장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공용 송장이라는 거하고 두 개로 다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상업 송장은 다시 우리가 선적 송장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흔히 프로포마 인보이스라 부릅니다. 견적 송장이라는 게 있어요. 견적 송장. 그리고 공용 송장은 세관 송장이라는 서류하고, 그 다음에 영사 송장이라는 서류하고 다시 두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송장, 인보이스라고 얘기하죠. 이 송장은 뭐 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계산서를 얘기해요. 셀러가 바이어에게 당의 물품하고 관련되어서 얼마만큼의 거래를 했는지 그와 관련되어지는 계산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또 대금 청구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에서는 따로 대금 청구서나 영수증서를 따로 만들지 않아요. 요 상업송장이 계산서이면서 대금 청구서이면서 영수증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역시 물품의 명세를 나타내는 물품 명세서, 디스크립션을 나타내는 물품의 명세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통관을 할 때 필요한 부속 서류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무역업자들도 실제 사업상의 매출 소득을 올렸죠. 그럼 당연히 나중에 사업자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국세청에 제시해야 되는 세금 계산서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송장은 무역과 관련돼서 특히 금전적인 세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당사자 간에 있어서 계산과 관련되어지는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무역 3대 기본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인보이스 송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송장은 다시 상업 송장, 공용 송장. 글자 그대로 느껴지죠?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고, 요거는 자, 수출자가 발행을 하는데 받는 사람이 수입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아니고 수입국 세관이 바로 받는 사람이에요. 요 점에서 상업송장, 공용송장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송장은 다시 선적송장하고 견적송장은 나오는데, 견적송장은 글자 그대로 우리 견적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당의 물품하고 관련된 대략적인 명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견적 서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견적 송장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업 송장은 바로 이 선적 송장이에요.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진 물품 그 자체에 대한 대금 명세서, 세금 계산서, 물품 명세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 지금 현재 일에 선적되어진 물품 바로 매매 계약의 대상이라는 바로 그 물품 자체에 대한 서류. 그게 바로 선적 송장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상업 송장 얘기하는 바로 선적 송장이고, 우리가 흔히 송장 얘기하는 거는 바로 선적 송장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선적 송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커머셜 인보이스에서 그냥 상업 송장의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용 송장은 세관 송장하고 영사 송장하고 다시 두 개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용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두 서류는 용도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서류 다 발행자는 수출자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수입국 세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관 송장이니까 세관 송장 이해하시는데, 영사 송장이니까 뭐 대사관이 받,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관 송장이든 영상 송장이든 수입국 세관이 받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수입국 세관이 받는다는 거 다 똑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자가 수입국 세관에 발행하는 서류인데, 용도에 따라서 세관 송장이라는 게 영사 송장이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에게 용도를 묻게 돼요. 용도를. 그러면 또는 우리 실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격증 말고도 실무에서도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관 송장 같은 거는 뭐냐면은, 혹시 수입업자가 그 덤핑 수입 자체 하는 수입 물품 자체가 덤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덤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거고, 영사 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관세 포탈이나 또는 외화 도피와 같은 굉장히 범법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악질적인 그러한 범법 행위와 관련되어진 의심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위해서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바로 이 영사 송장이에요. 세관 송장은 글자 그대로 수입국의 세관이 수출자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ABC 상사에 대해서 당신이 발행한 바로 그 송장, 그거 우리에게도 한 번 더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왜 영사 송장이 되냐면, 영사 송장은 왜 이름이 영사 송장으로 되냐면, 물론 대사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떻느냐. 자, 요 앞에 횟집 있어요. 자, 일본 횟집. 자, 일본 횟집. 앞으로 저는 이제 일본 횟집이라 부를 거예요. 횟집. 자, 우리는 한정식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 독도 이만해요. 독도 누릴 거예요. 독도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 저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귓방망이를 쐬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수입업자고 우리나라 수출자입니다. 자, 근데 일본 내부에서 그 관세 포탈이나 수입업자가 외화 도피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범법하고 관련된 부분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하느냐. 수출자에다가 바로 송장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니네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한번 공증 확인을 받고 그 서류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중간에 한번 대사관에 공증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영사 송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입국 세관이 자기 나라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 대사관에 연락을 주면 이미 뭡니까? 그 우리나라 세관 쪽하고 공조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영사 송장 발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요 나라에 있는 요 수입업자가 이미 뭡니까? 관세 포탈이나 외화 도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세관 당국에서 정황을 다 파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사 송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이런 경우에는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현재 실무에서 언더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언더친다.
정식 용어로는 언더밸류입니다. 언더밸류.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 관세 포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우리 관세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굉장히 산출하기 간단합니다. 물품의 수입 가격,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단어에서 배우시겠지만 CIF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CIF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격과 관련되어서 산출되어진 근거 서류를 세관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100원짜리 물품인데 계산서인 송장에 100원이라 되어 있으면 세율 10%에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송장을 50원으로 낮추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송장 가격을 낮추는 행위, 이것을 언더친다, 언더밸류라고 부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수입업자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안 돼. 이거 나쁜 짓이에요. 예, 세금은 정확하게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주변에서 다른 업체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바보 아니냐, 그런 생각 자체가 나라를 좀먹는 겁니다. 절대 그런 행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건전한 납세 풍토를 스스로 조성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송장금을 낮춰서 신고를 해서 관세 포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와 관련되어진 의심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거의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수출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할 때, 둘이 공모했으니까 그냥 보내라 하면은 당연히 낮춘 가격이 아닌 원래의 가격대로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또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는 원래 이제 50원짜리로 해서 보내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세관에서 그 정확한 정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국에 있는 수입국 대사관에 너가 서류 보내기 전에 가서 공증을 받아오고요. 그럼 이 대사관에는 이미 본국에서 연락이 와 있겠죠. 연락이 와 있는 상태고 이미 우리나라 쪽 다른 요 나라 수출국 쪽 세관하고 이미 공조 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 안 찍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실제로 이제 서류가 날아가기도, 그렇지 않으면 서류 안 날라오겠죠. 그럼 바로 구속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사송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래하실 여러분 회사에 뭐 여러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영사송장이 어떻고 저떻고 한 얘기가 들리죠. 그럼 빨리 나오세요. 왜?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좀 있으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범법 행위하고 관련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언더치는 관행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화도피라든지 또는 불법적인 관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우리가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송장, 이걸 우리가 영사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서류를 보면서 이 송장을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